네, 동시효과관 보겠습니다. 4분 정도,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도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대체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이슈들은 좀 지나갔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장도 무난하지만은 강한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오늘도 오름세 나타낼 예정인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0.33% 오르면서 2,460선 부근에서 출발선 만들 예정입니다. 2,459.41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8포인트 정도 오른 수치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름세 보여주면은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이 되고요. 2,473포인트에 6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등 움직임 이어지면서 무난하게 이 이동평균선들 하나 둘씩 정복해 나가고 있죠.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결국에는 8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장 800선을 넘어 순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42% 정도 오르면서 807.01포인트로 닷새 연속된 상승 움직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도 60일 이평선 근처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811포인트, 현재 기준으로는 여기에 60일 이평선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종목도 상승폭이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키워드로 보자면 학제 개편, 실적 이 정도 좀 눈에 띕니다. 학제 개편이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주말에 나왔던 뉴스고요. 빠르면 2025년부터 입학 연령을 7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행은 8살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7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는 교복 관련주, 교육 관련주 이쪽이 오늘장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테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져나갈지는 좀 보셔야겠지만 일단은 시초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형제엘리트가 오늘 13%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아이스크림에듀도 10% 이상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새롭게 좀 부각되는 키워드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적하면은 오늘 추천주로 심택이 꼽히기도 했지만은 이 실적과 관련된 증권사 레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지난주에 슈퍼위크였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적표에 따라서 증권사 분석이 상당히 좀 엇갈리는데 심택이 대표적으로 좋았던 기업이죠. 심택홀딩스 16%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심택 같은 경우는 7% 정도의 갭상승을 대기하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 실적 발표 나온 기업들 쪽으로 한껏 관심이 쏠린 채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M&A 쪽도 있습니다. KT 서브마린이 지금 LS그룹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8월 1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이제 8월 달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7월 달 내내 다소 좀 힘겨워하시다가 이 월 하반 월로 다가서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었는데 8월 달에 대한 기대 상당합니다. 썸머랠리 그 단어가 과연 이번 달에 장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의 출발, 동시효과 때랑은 좀 다르네요. 뭔가 좀 오름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본장 시작하니까 눈치를 보면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22% 하락하면서 2,446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일단 파란불이 좀 들어온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반등 기조, 지난주 후반에 워낙에 강해서인지 눈치를 보는 건지 약보합권으로 2,444포인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강한 상승보다는 지키는 정도입니다. 전거래일 종가와 유사한 수준 0.01% 포인트로 0.09포인트 상승이니까 상승이라기보다는 거의 전일 종가 정도입니다. 803.71포인트 말씀드리는 사이에 코스닥 지수도 파란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약보합권 정도에서 헤매고 있는 흐름 출발되고 있고요. 다음은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군요.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쌍끌이 매도 출발하고 있는데 거래소 보시면은 외국인 쪽 373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도 비슷하게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은 금융투자, 연기금이 고르게 지금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이 743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확 달라졌는데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외국인이 지금 거의 300억 가깝게 팔고 있습니다. 283억 원 외국인 쪽 매물 출회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45억 원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쪽 330억 정도 소화해내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현물시장에서 쌍끌이 매도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사담고는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양쪽 모두 다 프로그램 상황 좋지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는 500억, 코스닥에서는 278억 정도의 매물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활용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물량이 장 초반을 다소 좀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수가 다소 좀 헤매고 있고 지금 아래쪽으로 방향이 슬슬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락 섹터가 좀 더 많습니다. 동시호가 때와는 괴리가 상당히 있고요. 그러면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는 쪽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낙폭이 깊은 쪽이 전기전자입니다. 업종지수 1% 넘게 밀려 내려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섹터이기 때문에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전자, 삼성 SDI 이쪽 다 안 좋네요.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지수가 1% 넘게 밀리고요. 의약품 섹터가 두 번째입니다. 0.92%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위기 양호하던 IT, BT 나란히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전기가스도 마이너스권이고요. 보험 섹터, 증권 순으로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 섹터 가보시죠. 가장 강한 업종은요, 바로 비금속 광물입니다. 0.9%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쪽 히토류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 그리고 시멘트 쪽 몇몇이 비교적 선방해주는 모습을 띠면서 현재 비금속 광물 섹터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계라든지 섬유 의복, 운송장비 순으로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1% 넘게 강하게 오르는 섹터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실까요? 업종까지 봤는데도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지 잘 모르겠다 싶으실 텐데 시총 상위주를 봐도 상승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현대차로 0.5% 오르는 게 그나마 상승불이고요. 나머지 다 안 좋습니다. 지금 기술주들의 낙폭이 좀 깊게 나오네요. 삼성전자가 1.63%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400원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봤는데 SK 하이닉스도 안 좋습니다. 1%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이 두 종목이 나란히 좀 지수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2차전지 쪽 보더라도 뭐 딱히 대안이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3% 하락하고 있고 삼성 SDI도 0.7%, LG화학이 그나마 좀 보합을 지키는가 싶었는데 이 종목도 한두 호가 정도 밀리면서 약보합권 기록하네요. 2차전지 셀업체들, 2차전지 관련된 업체들도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자동차 쪽으로도 기아차만 플러스권이고 현대차만 플러스권이고 기아나 현대모비스타 마이너스권이어서 오늘 딱히 기대를 모을 만한 그런 움직임이 초반에 대형주에서 안 나옵니다. 이번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상승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LNF가 지금 보합권 겨우겨우 100원, 200원 오르는 정도로 지키고 있고요. 첨보도 비슷하게 보합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HLB 1.3%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나머지는 다 밀리는데 밀린다 하더라도 사실 낙폭은 1% 미만인 경우들이 많아서 상승과 하락 종목 코스닥에선 분위기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른 종목이 834개 종목밖에 안 되고요. 하락 종목이 1261개 종목으로 하락이 더 많은 상황, 5분의 3 정도 60% 하락하고 40%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장 시작하니까 시장 분위기가 약간은 뉴욕 증시와도 그렇고 또 동시호가 구간과도 그렇고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징주 짚어보면서요. 조금 더 시장 읽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지 최현주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오늘 대부분 약세인데 원전주들이 조금 괜찮습니다.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한전기술이 한 1.3% 오르고 있고, 한전 KPS가 1% 상승, 두산에너빌리티도 약 0.8%,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일진파워가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우진, 보성파워텍 모두 한 1%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시장 상승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쳤는데, 순환매가 돌아가다 보니까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한 뉴스나 이런 거는 지금 아직 눈에 띄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소형주서부터 좀 먼저 좀 보면은요.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있는데, 역시 차트의 모양도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대형주보다는 상승 추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고요. 일진파워는 지금 이제 상승에 조금 상단 부분에 와 있는데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지금 일진파워랑 비슷하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전기술,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른 게 없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계속적으로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좀 더디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만큼 원전 관련주로 집중을 하려고 한다면 역시 소형주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그리고 아니면은 부품 쪽으로는 한신기계 이런 쪽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 봤습니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네, 오늘 교육주들이 다들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이제 봐야 될 텐데, 메가MD가 이제 16%, IBM 넷이 10% 이상 올랐고, 아이스크림 에듀가 12%, IB 기명 같은 경우에도 6%, 형제 앨리스도 이제 6%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시세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이런 같이 움직이는 테마주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메가MD가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섹터가 과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시세가 더 붙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전체 이 종목들 중 메가MD, YBM넷, 형지엘리트, 아이스크림에듀, 웅진, 싱크빅도 있고요. 비상교육, 대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가 한 종목 정도는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이 섹터에 대한 어떤 이제 매수 심리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메가MD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고, 상한가가 한 종목도 안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오늘 일단 데이 트레이딩으로 끝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짧은 테마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 알려드렸네요. 이어서 최원재 전문가님. 네, 오늘 재생에너지 업체, 태양광하고 풍력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 여전히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빼고는 현대에너지 솔루션 금요일장에 20% 넘게 급등을 해가지고 그쪽으로는 지금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2% 정도 약세지만은 지금 하나솔루션은 강세 기조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2.2%, 3%, OCI 같은 경우도 한 1.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관련주 좀 보면은 CS윈드 한 3.5% 정도 상승하고 있고, 동부 SNC도 지금 강부하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동부 SNC는 금요일장에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타 종목 대비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CS 베어링도 강세입니다. 한 4%, 3% 후반 강세이고, 그 다음에 하부 구조물 업체인 상강 MNT도 지금 한 3% 넘게 거의 4% 가까이 강세인데요. 재생 관련 에너지 관련 업체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금요일장에 좋았고, 당분간 좀 모멘텀이 이쪽으로 좀 쏠릴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그렇고, 지금 추세적인 어떻게 보면 상승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시장에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마땅치 않으면 기존의 매기가 강한 쪽으로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 패널 쪽에서는 역시 하나솔루션이면 실적이나 이런 쪽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풍력 관련 쪽에서는 CS 윈드 이쪽이 역시 정석적으로 좀 접근하면 이쪽이 좀 맞지 않나. 그리고 하부 구조물 업체인 상강 MNT도 계속 관심권에 더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계속 강하다. 이 부분 조명해 주셨네요.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대비해서 조선 쪽도 괜찮습니다. 현대인포조선이 지금 2.5% 오르면서 지금 신고가를 좀 타진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이 지난번에 6월 달에 나왔던 고가가 92,700원인데 지금 92,200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 때문에 여기 돌파를 해준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97,000원대 신고가인데 거기도 한번 좀 도전을 좀 해보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현대미포조선이나 뭐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아마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그 지금 이제 수주된 것들이 매출 인식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구간들이 이제 다가오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현대미포조선 2%, 뭐 이제 엔진주도 오늘 올라가네요. SDS 엔진이 5%가 올라가고 있고, 그 피팅 업체들, 뭐 성광밴드, 태광 다 3%대, 본행주들도 오늘 뭐 1%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 흐름이 전체적으로 다 피팅이든 본행이든 뭐 장비주 뭐 세진중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라서 흐름들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조선 쪽들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섹터 오늘 다시 또 기운을 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현수 전문가님은 어떤 쪽 보세요? 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지금 뭐 로보티즈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고, 로보스타도 역시 3% 후반, 로보도 3% 정도 상승, 유일 로보틱스가 6% 가까이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 12% 급등, T로보틱스도 2.5% 상승. 지금 향후에 로봇 시대가 계속적으로 뭐 열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성장성 주목해야 된다라고 지금 뭐 그런 관련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강세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역시 뭐 지금 현재 뭐 인건비가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로봇 관련 뭐 자동화 시스템 이쪽에 상당한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에 로봇 시대는 필연적으로 좀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국내 로봇 관련주들 뭐 역시 뭐 테마성으로 같이 움직이는데 조금 이제 뭐 실적이 괜찮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T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이쪽이 손익분기점에 이미 좀 넘어서고 있는 만큼 실적이 그래도 손익분기점 좀 넘어서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공략은 유효해 보인다. 앞으로도 성장성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같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뭐 전기차 쪽이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뭐 선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1.8%, 삼성 SDI 뭐 보합권이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좀 빠지긴 하지만 횡보세, SK이노베이션도 지금 1% 넘게 지금 상승권이고, 그리고 이제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뭐 다들 1% 이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권을 다 지키고 있어요. 포스코케미칼, 코스모신 소재, LNF, 에코프로 BM 전체적으로 상승권이고, 장비주인 PNT가 요즘에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네요. 오늘 이제 3.3% 정도 올라가고 있고,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부 마그너틱스가 이제 2차 상승 구간에 진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장비주라든가 이런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장비주들도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2차전지 쪽은 지난번에 이제 LG화학이 60만원 단을 넘어서면서 저는 전체적인 어떤 섹터 내에서의 주도 섹터화 다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에 이제 실적 저점이고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뭐 첨보라든가 동아기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유력한 이제 이런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가지고 하반기 때 이제 반등 흐름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징주 좀 두루두루 봤는데요. 에너지 쪽에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원전 섹터, 신재생 쪽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함께 좀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테마주로서 현재 강한 종목군이 교육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세 개편으로 인해서 교육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조선 섹터, 전기차,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들여다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도 약간은 좀 먹구름이 끼어있는 비가 살짝 내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양시장이 약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IT주들이 왜 약할까요?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부터 좀 조명해 보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IT 종목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6만 원권 다시 테스트 가나 싶은데 이건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본다면은 뭐 기술적인 저항선에 아까도 이제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저항선에서 지금 조금 거기서 뭐 누가 강력하게 거기서 뚫고 나갈 뭐 매수 주체가 좀 그게 부재한 게 좀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의 치포 동맹을 한국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고 뭐 일단은 치포 동맹에 가입하면은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뭐 점유율도 좀 내려갈 것이고 좀 그거에 대한 우려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에서 지금 통과가 됐는데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원금이 어느 정도 지금 받을지 지금 아직까지 지금 미지수인데 그쪽에 미국 쪽의 여론은 외국 업체보다는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 이런 쪽보다는 자국 내 업체를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치포 동맹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당장은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위를 좀 잃을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해가지고 좀 빨리 좀 따라오는 거를 조금 늦출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뭐 장점과 단점이 좀 나누고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한 영향력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역시 뭐 기술적 저항선에서 매물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 종목군들 오늘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에 대해서 봤는데 대형주들은 그렇지만 중소형주들은 실적 안고 또 잘 나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심텍 쪽에서 잡아주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고점 대비로 탄력은 약간은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심텍이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심텍 홀딩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7%, 18%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기판 쪽은 그래도 꽤 괜찮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지금 한 2% 정도의 상승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대덕전자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2%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부장 섹터 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중간중간에 동진세미캠은 오르다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되긴 했었는데 IT 소부장 쪽도 한번 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또 추천주가 심텍이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좀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번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약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들도 약세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빠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금요일 날 이미 예고가 됐죠. 금요일 날 이제 61선 도전을 하다가 61선 뚫리는 게 이제 여의치 않아 보이니까 이제 실망매 같은 것들이 좀 나오면서 단기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조금 박스권을 이제 횡보할 걸로 이제 보입니다. 오늘 저점 정도가 아마 조금 박스권의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중소형주들의 이제 관건은 뭐냐면은 이제 실적이죠. 실적에 지금 심텍 같은 경우는 실적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이제 PCB 업체들이 심텍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오는구나 이걸 좀 봐야 되겠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제 아무래도 이쪽 장비주 소재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몰쳐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실적 보면서 장비주 소재들이 움직일 걸로 보이는데, 저는 실적들이 웬만하면 다들 잘 나올 걸로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들 특히 이제 장비주의 대장주인 원익이라든가 테스라든가 소재주의 솔브레인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들이 좀 달라질 걸로 보이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실적 발표 전에 눈치 보기성의 이제 약세권 또 이제 삼성전자의 약세에 동반하는 정도의 어떤 눈치 보기성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IT 소부장도 봤고, 다음으로는 로봇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현수 전문가 지난주 목요일에 추천주가 UL 로보틱스였고요. 지금 거래일로 따져도 한 3거래일 정도밖에 안 들고 있었는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약 10% 정도까지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T 로보틱스는 7월 15일에 7월 중순에 이렇게 7월에 두 종목의 로봇주들 추천이 있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로봇주들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로봇 중에서도 감속기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 또 눈에 띈다라는 부분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강합니다. SPG 이 종목도 한 8%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RS 오토메이션 이 종목도 한 2% 정도, 로봇자 들어가는 종목군들 로보틱스, UL 로보틱스, 로보티즈도 한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로봇 쪽에 뉴스가 뭔가 있었나요, 최원주 전문가님?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라기보다는 기사 행간 쪽으로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향후에 로봇 시대가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만큼 주목해봐야 된다. 그거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조금 어떻게 본다면 소외되었는데 순환매 차원으로 지금 결국에 시장 순환매 차원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의 상승으로 되는지는 조금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T 로보틱스 이렇게 뭐 어떻게 본다면은 그동안에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기존의 강자였던 종목보다는 이런 쪽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T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뭐 에브리보까지 이쪽이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산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3일이죠. 다누리,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뭐 연이어서 뭐 MOU 체결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한미 간의 군사훈련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북한이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시점에는 방산주들 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리죠. 한국항공우주도 한 1.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코가 오늘 또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던데요. 스페코 6%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조금은 나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퍼스텍이나 빅텍 쪽도 소폭이지만 그래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방산 섹터 추세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거다. 속도 조절이 나올 것이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속도 조절이 나올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제가 보는 이제 방산 섹터는 사실 저는 이제 퍼스텍이나 빅텍이나 스페코 쪽은 조금 이제, 방산의 어떤 실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테마성이 좀 강하고 그 얘기는 투기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너무 강한 부분이라서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방산 섹터는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 또 이제 뭐 LI 넥스원, 뭐 이제 AP 위성, 뭐 세트레가 뭐 요 정도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실적 물고 올라갔던 이제 그 수주 소식 물고 올라갔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이제 이격이 21선과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는 좀 어쨌든 뭐 기간 조정이 들어오든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오든 좀 쉬어야 될 때는 아닌가. 한국항공우주도 전고점 부근에 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만한 때가 됐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급등을 한번 해줬기 때문에 쉬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대장주급들이 이렇게 좀 이제 급등 이후에 이제 쉬어갈 만한 어떤 구간에 진입을 했다면은 섹터 전반적인 어떤 부분도 좀 쉬어갈 만하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단지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이제 지지부진한 이런 날에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런 섹터들이 좀 움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따라잡기 해가지고는 크게 뭐 재미가 좀 없을 만한 조금 좀 기다려야 될 만한 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이쪽 조선 섹터가 오늘 강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까지 확산이 되고 앞서 신기수 전문가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대 위포조선은 52주 신고가입니다. 9만 원, 9만 3천 원까지 터치가 나오면서 현대 위포조선이 차트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현대미포조선 신고가 쓰고 있고 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가장 강합니다. 지금 거의 5% 가까운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선주들 지난주에 실적을 어느 정도 내놨습니다. 적자라 하더라도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성광밴드 이 종목은 또 신규 전문가가 앞서서 추천주로 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성광밴드라든지 HSD 엔진 이런 종목군들까지 조선 기자재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이런 시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선주는 어느 정도 이제는 하반기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뭐 수주도 지금 괜찮고 지금 후판 가격 인상도 없을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상당합니다. 하반기의 기대감과 그다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제 꺾이고 있는 만큼 지금 후판 가격에 대한 인상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매 분기마다 상반기, 하반기 매년마다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이제는 좀 그렇고 오히려 후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후판 가격 협상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올렸으니까 이제는 원자재 가격 인상이 조금 주춤해지는 만큼 조선업체에서는 철강업체 판가 하락을 좀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뭐 현대중공업이 오늘 굉장히 강세인데요. 현대중공업이 지금 5% 정도 넘게 4% 가까이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하지만 차트상으로 보면은 현대미포조선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현대중공업 차트하고 잠시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현대중공업은 뭐 상승과 하락 조금 기복이 조금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은 일정 부분 그냥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고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턴어라운드가 빨리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뭐 그 이유는 중소형 조선사기 때문에 좀 가벼웠기 때문에 좀 그럴 것으로 보고 있고, 부품업체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뭐 한국화보는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 성강밴드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피팅 업체들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조선주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거 보고 매도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이 조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산업재, 소재 이런 색깔이 좀 더 시장 대비로 강한 흐름이고요. 양쪽 시장이 물론 강하진 않아도 빨간불이 현재 들어온 상황인데 어떤 쪽에서 먼저 좀 기운을 차리느냐 보니까 2차 전지 쪽하고 화학 섹터하고 이쪽 좀 눈에 띕니다. 그 교집합에 있는 종목이 LG화학이죠. 지금 LG화학이 거의 4% 육박하는 상승 탄력입니다. 거래 실리면서 고점 높이고 오늘장에서 200일 이동평균선 뚫어내는 모습이 LG화학에서 나오니까 2차전지 셀업체들 쪽으로 훈풍 가면서 삼성 SDI도 지금 1.4% 오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상승으로 돌려놓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 빠르게 따라가고 뭐 PNT라든지 이런 2차전지 소부장 쪽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2차전지 때문에 오르는가 싶어서 지금 화학 쪽을 봤는데 화학도 강하거든요. 이럴 때 전문가분들의 시각이 꼭 필요합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지금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제 아마 이제 물고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화학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우려감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2차전지 쪽으로도 뭐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돼 있긴 하지만 LG화학에 대한 전통적인 어떤 그런 이제 자금 같은 것들이 지금 LG화학을 좀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삼성 SDI도 뭐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뭐 SK 이노베이션도 뭐 정유주하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한 발씩 드리고 있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보는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SK 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면 그냥 2차 전지 쪽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들도 같이 올라가는 매기가 좀 이제 붙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보이고, 저는 화학주와 관련해서는 석유화학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롯데케미칼이든 대한유화든 저는 이제 반등은 나올 걸로 보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화학주의 전망 자체가 너무 지금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 국면으로 갈 거라는 전망에 비해서 지금 증설 강도가 아직까지도 너무 좀 강하다. 그래서 경쟁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반등할 때 그 매력적인 섹터는 안 보이기 때문에 반등할 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